자,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고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기소나 구속영장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체포영장에는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와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무엇일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기자를 통해서도 들은 대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자회견을 갔는데 오늘은 이제 외신 기자를 상대로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는 국내 기자, 오늘은 외신 기자를 상대인데 외신 기자를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은 어떤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이 탄핵 사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전 과정이요.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지금 국내에서 본인이 어떤 지금 재판 과정이라든가 수사 과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 같은 부분에 응하지 않는 것이 어떤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외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담게 되는 내용은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자 임주혜 변호사, 불법적인 사법 절차는 응하지 않겠다. 뭐 헌재에 대한 출석 입장은 분명하지만 시점은 미정이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과 유사한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내란죄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따라서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형법상 내란죄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권한쟁의 심판에도 가 있는 부분이 있고 헌법재판의 어떤 절차나 과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다퉈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의 쟁점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 탄핵 심판, 헌법재판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서 그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제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 현재 발부가 되어 있지만 이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사전에 발부를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기소가 한다면 이 기소가 된다면 그에 따른 절차들은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결국 현재 공수처의 주도하에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내지는 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불법 수사나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하거나 응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역으로 이제 기소를 하거나 사전 영장을 청구를 해라라고 제안을 한 건데 일단 기소에는 응하겠다라는 거는 법정별로 나서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판을 받을 때 이제 기소가 된다면 결국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인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그 과정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헌법재판이 탄핵 심판부터 좀 먼저 응하고 이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서부지법에서 2차례나 발부가 되었고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으나 그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서부지법의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 공수처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이에 대한 어떤 연관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번 확인을 해준 바 있거든요. 하지만 중앙지법에서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쪽에 가기보다는 중앙지법 쪽이 그래도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문제라든가 기타 여하 사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쟁점으로서 다퉈볼 만한 곳은 중앙지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에 응하겠다라는 거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좀 낮게 평가를 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본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 이후에 사실 구속영장이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는 어차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결국 구속영장을 또 추가로 청구하기는 그 과정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어차피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미 예측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이제 응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수사 전에 기소를 하거나 뭐 구속을 한다는 거는 또 필요 요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요건이 충족이 돼야 수사 없이 다음 단계 기소로 넘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체포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려고 한다면요, 체포영장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 높은 수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으려면 추가적인 조사라든가 확실한 증거, 물증,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점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면 이 결국 또 기소를 가려면 공수처에서는 검찰 측에 다시 한번 공을 넘겨서 이 기소를 지금 부탁해야 하는, 기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 이것이 어떤 법조 위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소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지금 현재 뭐 저희가 보다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기자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속보로도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그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물론 뭐 계속 주장해 왔었지만 내란죄에 대한 그 얘기를 해서 할 때 내란죄는 성립이 될 수 없고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었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고 국회가 계엄을 바로 해제해서 내란죄 성립 못 이뤘고 계엄 당시 상황이 전 세계로 중계됐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그 어떤 뉘앙스랄까요? 기자회견을 거듭할수록 헌법적 정당성,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불법적이고 내란의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언론을 통한 브리핑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내는 것이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 비상계엄의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국정의 혼란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탄핵을 신청하면서 국정이 어지러운 점,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의 손을 묶어버린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이것을 위기의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지점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담거나 불법적인 부분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이 바로 해제가 되었고 뭐 누구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피해의 최소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헌법적인 결단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제되었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주장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고 또 이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다뤄질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개하면서 어떤 변론을 펼지를 지금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 계속 이제 그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성도 얘기하고 있고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2차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도 권한쟁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겠다.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그건 응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를 달았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응하지 않겠고 중앙지법에 의해서 청구가 된다면 그건 응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법원인데 그렇죠. 저 관할과 관할이 아닌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뭐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 사실 어디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방어권을 본인이 최대한 행사하려는 측면에서 예. 일단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1차, 2차 두 차례나 발부가 됐습니다. 네.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으로 간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발부가 되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의 신청도 했는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부지법에서 한번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예. 먼저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직권남용과 유사하게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었고요.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지금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적법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여기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있습니다.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장소를 그런 대상을 이제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는 그 기관의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예. 이것이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규정이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을 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 조항까지도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해준 체포영장에 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부지법으로 가면 적용을 통해서 이 110조, 111조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이 압수영장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그럴 수 없다고 해줬고 이미 체포영장도 두 차례 발부했기 때문에 이곳에 가지 않고 적어도 중앙지법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전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적어도 중앙지법에서는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아직 결론이 나온 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서부지법보다는 중앙지법을 가겠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예. 번째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 이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 사실 또 공수처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이라도 나게 되면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그럴 수 오르게 있겠죠. 되거든요. 예. 이렇게 좀 공수처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또 시간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는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네, 저희는 준비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금 전에 있었던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1, 2차 영장을 발부를 하고 또 이의 신청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그 변호인의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법리 해석 및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유추 해석, 확장 해석을 한 것이다라면서 이들의 판단을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나 변호인이 판사 3명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여기에 불응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워낙 지금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죠.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보면 이제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조항을 놓고 과연 이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조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체포를 할 때도 당연히 수색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곳에 있는지를 그렇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수색영장이 필요한데,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 해당 조항이 배제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법문상으로만 보다면 그냥 뭐 이곳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이 조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어떻게는 배제할 수 있는 것인가가 사실 학설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조항이 체포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 부분을 배제한 것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제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을 체포영장에 기재할 필요까지 있었는가, 이걸 확인해 줄 필요까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체포영장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사법체계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법체계 안에서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체포 적부심사, 그러니까 체포 이후에 그 체포의 적부심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단 이의 신청을 통해서도 한번 다퉈봤고, 이의 신청 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재항고하겠다고 바꿨잖아요. 결국 법치국가 하에서는 어떤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불복 절차에 따라서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이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체포에는 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후에 체포 적부심 심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절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되겠죠. 사실 체포의 뭐 유효기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나오면 바로 체포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워낙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는 지적도 분명히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경호처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정말 응할 것인가, 체포와 구속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럼 구속영장에는 응한다고 하는 것인가, 중앙지법으로 간다면 정말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사법체계를 지금 불신하게 하는 그런 지금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중앙지법에다가 그걸 받아오면 청구하면 받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그런데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텐데, 그때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뭐 선택이 더 이상 어렵다 싶었을 때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원래 지금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이 세 기관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는데, 공수처법을 근거로 해서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은 성과를 보여야 되거든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 막힘으로써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일단 1차 집행이 저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경호처는 더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헬기를 동원하겠다, 내지는 뭐 이 앞에 지금 바리케이트가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버스 같은 부분을 드러내겠다, 뭐 특공대를 투입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국회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입장을 좀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당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에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를 했다는 데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데 우려를 표한다라는 입장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짚고 나간 것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이 세 부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건의 탄핵 심판 권한쟁이 정말 복잡하게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원내 대표의 이제 압박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외의 그런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런 주장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매우 유감을 나타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정례 브리핑의 서두에 이걸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을 하는 그런 사법체계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사법재판, 이 헌법재판이 다른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은 절대 결탄코 인정하지 않겠다,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재에서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있었던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출석 일자와 관련을 해서요.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서 진행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와 같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을 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출석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암시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14일에 변론 기일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변론 준비 기일은 이미 있었죠. 하지만 변론 준비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탄핵 심판의 경우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났고 이제 변론 기일에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출석은 하겠다고 본인이 계속 밝히고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출석을 다 해야 되는 게 다 해야 맞죠. 돼요. 하지만 이제 1차, 2차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로도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출석이 원칙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출석을 해야지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석은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만 그 시점이 문제인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은 임명을 해서 총 8인의 재판부가 구성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2인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탄핵 소추 사유에 형사법적인 그 내란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적어도 이 헌법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상태가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을 담고 내란죄의 성립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으로 제외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갈비탕에 갈비가 빠진 것이다. 팥이 빠진 찐빵이다. 이런 찐빵은 찐빵이다. 이런 얘기 그렇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14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미 5번의 기일이 모두 잡혀 있는 상황이라 1, 2차 정도에는 불출석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출석은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문제점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들이 좀 또 차차 정리가 될까요? 그 상황이 좀 여건이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점인데